천만부가 팔린 성공한 소설 테마록. 저는 요번 애니로 돌아온 테마록 원작을 읽어본 사람이 아니기에 요번 애니 영화가 보고 싶어서 봤다기보다 이 소설이 왜 천만부나 팔릴 만큼 유명한 책이었을까? 오로지 궁금증 때문에 극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요즘 테마 오컬트 영화가 너무 과포하라 느껴질 만큼 실망스러운 작품들도 많았고 식상하기도 하고 재탕 삼탕한 듯한 양산형 느낌도 많음과 동시에 테마록을 읽으신 분들도 소년소녀에서 성인이 되셨을 텐데 영화도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컴백. 원작의 디테일을 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1시간 25분이란 짧은 러닝타임. 여러 면에서 극장으로 관객들을 이끌기에는 페널티가 많은 작품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작품을 접해보기 전에는 그냥 과거의 추억 소환 정도의 양산형 영화가 되지 않을까. 원작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화 보는 것이 맞을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관람을 마치고 나니 요번 애니 리메이크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신선하다. 역시 천만부가 팔린 소설 원작인 만큼 우와 끝내주게 재밌다. 이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준수한 신호탄을 쏘아 올려준 시작점이 된 첫 번째 시리즈였다 생각됩니다. 우려가 되었던 애니메이션 리메이크는 계속 봐도 거부감 없는 현대적인 작화와 자연스러운 액션 시퀀스들을 만들어 주었고 애니로 구현된 점프 스퀘어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목사이자 테마사인 박운규 신부와 악기들에게 동생을 잃고 무공을 수련해 테마사가 된 파이터 이연함이 무협 영화를 방불케 하는 액션 시퀀스로 화면을 주도해 주었는데요. 사실 오컬트물에서 6탄 액션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예민하신 분들께는 오컬트물에서 신부가 악마를 잡기 위해 주먹질을 하고 파이터가 무공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 요번 테마록 영화가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컴백했기에 12세 관람 애니 관점에서 언밸런스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사제들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테마 방식에 대한 설정보다는 3D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자연스러운 캐릭터 움직임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애니로서 퀄리티가 그림체와 더불어 캐릭터의 움직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종교의식이 더해진 전통 테마가 아닌 몸싸움이 가미된 테마법 역시 테마록이 93년에서 2001년 연재된 소설이란 것을 감안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뱀파이어 같은 오컬트적 존재들이나 비슷한 시기에 인기를 끌었던 천년유혼 같은 작품에서 인간의 기를 빨아먹는 악기들을 주인공들이 종교의식이 아닌 무력으로 악기들을 물리치는 공상과학 액션에 가까운 그런 영화들이 상업적 성공을 이룬 시기이기 때문에 애니 테마록에서 보여준 무협 영화를 보는 듯한 신부와 스님, 파이터의 테마 방식이 그때 당시 트렌드를 반영한 설정이었기에 부조화롭게 다가온 느낌은 없었습니다. 또 파이터 이연함이 부상을 당해 악몽을 꾸며 환상에 시달리는 장면에서는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점프스퀘어 촬영 기법을 활용한 듯한 장면이 구현되는데 저는 제임스완 감독이 연상될 정도로 저런 게 애니에서도 구현이 되는구나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빌런이었던 석여주가 인간의 모습을 잃고 악마로 진화한 모습의 캐릭터 디자인도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부분들은 제작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지만 저는 제작자가 아닌 관객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객 입장에서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석여주 캐릭터의 공포 오컬트에 어울리는 서사는 일단 좋았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12세 관람 등급이다 보니 등급에 맞추기 위해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석유주는 해동밀교의 새로운 교주인데 해동밀교는 원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전파하는 종교였는데 석유주는 추구하는 철학이 달랐습니다. 석유주의 철학은 우리가 아무리 이로움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도 힘을 키워서 세상에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교주 자리에 올랐는데 그래서 처음에 석여주는 힘을 얻기 위해 신에게 동물만을 제물로 바쳤지만 목표를 빠르게 이루고 싶었던 석여주는 어느 순간 동물이 아닌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면서 높은 무공을 얻었지만 몸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최종 빌런인 석여주의 서사인데요. 서사만 들어보면 공포 오컬트 분위기가 물씬 풍기긴 하지만 12세 관람 등급의 영화이다 보니 석여주가 재물을 바치기 위해 인간을 사냥하는 장면이라든지 석여주의 잔혹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시퀀스들을 보여주지는 못해
저는 성인 관객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양하고 많은 관객들을 흡수하기 위해 배급사에서 12세 관람 등급을 선택한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퇴마록의 메인 타겟은 퇴마록을 읽었던 소년소녀 시절의 팬분들이라 생각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는 다 성인이 되셨죠. 그런데 요번 애니 테마록은 12세 관람 등급의 수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인이 된 테마록 팬 관객분들을 극장으로 이끌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등급을 높여 19금 애니로 만들어서 석여주라는 흥미로운 빌런 캐릭터를 잔인하게 영상에 묘사를 해주면서 극을 이끌었다면 공포 오컬트스러운 분위기도 한층 높아졌을 것이고 클라이막스의 그런 잔인한 석여주를 상대하는 주인공 퇴마사들과의 대결도 더욱 긴장감이 넘쳤을 텐데 12세 관람 가라는 상영 등급이 극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재미 요소에 큰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극장용 영화로서는 성인 관객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전에 제가 얘기했듯 퇴마록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감성을 반영한 작품이기 때문에 반대로 리얼리티 오컬트를 추구하는 요즘 트렌드하고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작품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페널티 극복을 위해 상영 등급을 낮추지 않고 반대로 높여서 조금 더 성인들이 즐길 수 있게 창작자의 자율성을 더 높여주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많은 관객들을 흡수하기 위해 선택한 12세 관람 등급은 오히려 페널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애니테마록이 시리즈 출시를 염두하고 작업에 임하신 것 같은데 다음 이야기가 출시된다면 과감하게 19금 시리즈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번 첫 시리즈는 과거 사랑받았던 성공한 사례의 상업소설을 영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것에 의미가 있긴 했지만 극장용 애니 영화로서 성인 관객이 즐기기에는 저는 부족함도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